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3시 43분입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 장미가 한 30분, 한 3, 40분 전에 거제도로 상륙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거제도 쪽에서 포항 쪽으로 해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기상청에서 알려졌고요. 부산이 태풍의 오른쪽 편에 위치하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걱정을 했는데 아까 바람이 좀 세게 불다가 벌써 지나갔는지 바람이 좀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다. 소형 태풍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오고 구름이 좀 확 끼긴 했는데 바람이 센 느낌은 별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태풍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금요일날 미 증시가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았고 다우 강보합 독일 증시도 약간 상승하는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왔답니다. 그리고 미중 긴장 고조 부분은 그 중국에서 개발한 게 틱톡인가 뭐 그거를 트럼프가 미국에서 사용 못하도록 뭐 이렇게 해서 또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긴장이 약간 고조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뭐 심각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가 지금 대선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국면 전환용으로 미중 간의 갈등을 유발할 그런 조금의 위험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중 긴장 고조도 여전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경기 부양책, 추가 부양책이 민주당하고 공화당 사이에 이 협상 타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백악관하고 민주당이 또 협상을 했는데 여전히 그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부양책이 그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들이 안 좋은 쪽, 악재 쪽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 증시를 보면 다우지수 강보합에서 끝이 났고요. 나스닥은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 보는 그런 상황이었고, 독일 증시는 거의 뭐 보합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을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너무 내려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안감을 드린 것 같아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코로나가 지금 여전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부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대단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악재들을 딛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정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민망한 상황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만 잘 하면서 그냥 이 흐르는 물에 몸을 싣고 그냥 따라가자,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오늘도 선물을 1,400억을 매수를 하고 코어를 18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이 코어를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고 풋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급락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락해버리면 풋에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을 매수해놓은 외국인 입장에서 지수가 만약에 급락해버린다면, 거래소 지수를 가지고 갈까요? 여기서 지수가 급락해버린다면 그 선물은 지금 여기서 매수했기 때문에 사실 한 이 정도 빠져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매수해서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이익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빠진다 한들 손해는 크게 안 봅니다. 근데 옵션도 마찬가지네요. 풋옵션을 만약에 여기쯤에서 매도를 했다면 이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풋옵션 매도한 건 외국인이 다 챙겨 먹습니다. 풋을 매수한 사람이 내려가야 이익을 먹고요. 풋을 매도한 사람은 안 내려가면 다 챙깁니다. 나머지를. 그러니까 풋을 매수한 사람과 매도한 사람이 옵션 만기일 날 서로 퉁쳐가지고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풋을 이 선물 옵션 쪽으로 설명드리면 괜히 머리만 아프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코스피 200 가지고 해야 되죠. 선물 지수로 하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가 300 지금 현재 16쯤 됐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그 선물을 310풋을 매수를 했다 이렇게 하면 310 밑으로 내려가야 이익을 먹는 겁니다. 풋이. 근데 제가 만약에 풋을 매수한다면 누군가는 풋을 그만큼의 금액을 매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수한 사람과 매도한 사람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을 매수한다면 풋을 누군가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 100억만큼을 매수를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풋을 매수했는 사람과 매도했는 사람 둘이 금액을 합치면 딱 0으로 맞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만기일날 만약에 310 이 밑으로 내려가면 풋을 매수한 제가 먹는 거죠. 근데 310 밑으로 안 내려간다. 그러면 제가 매수해는 100억을 매도한 사람이 그냥 다 챙겨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 대충 이해되시면 모르는데, 그래서 외국인이 풋을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계속 매도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7월 옵션 만기니까 여기니까요. 여기서부터 풋을 계속 매도해서 올라왔다면 이 정도 선만 안 내려간다면 매도에는 풋을 그대로 다 챙겨 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만약에 위로 더 올라간다면 콜을 매수해놨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쯤에서 콜을 매수해놨는데 이게 더 올라가면 이 차이만큼을 챙겨 먹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상방 포지션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목요일까지는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악재가 생기더라도 급락하지 않도록 외국인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말고 제가 자꾸 내려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혼선이 온 것 같은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개별 종목 쪽으로 종목을 잘 선정해서 길게 말고 짧게 이익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장의 악재는 아주 많고 저는 상당히 불안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증시는 그 불안감과 다르게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먼저 제가 매매하지 않은 그냥 봤던 부분, 자동차가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봤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벌써 이 무거운 종목이 이게 그 고점 뚫고 오늘 뭐 15%나 올라가 버렸습니다. 현대차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올라가는 거 보고 또 그 개별 종목 올라가듯이 확 솟구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가 급등했고, 자동차 관련주가 급등하니까 그 수소차 관련한 어떤 부품 이런 쪽이 등달아서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JNK 히터 이 종목도 얘는 좀 꼬리를 달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차 관련 그 자동차 부품주들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조금씩 움직여서 크게 볼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수혜 복구 관련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운 테마로 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강했던 게 농업 관련주가 먼저 가장 강했습니다. 경농 조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수혜하고 관계가 되느냐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농약을 살포해야 됩니다. 뉴스에 연일 보면 하우스하고 농경지에 뭐 고추 이런 쪽에 흙탕물이 뒤집어 쓰고 이래가지고 인터뷰 하시는 농부께서 이제 그런 멘트가 나왔었어요. 농약을 살포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나면 바로 농약을 병충해를 해결해야 되니까 농약을 뿌리고 또 비료도 다시 뿌려야 되겠죠. 다 쉽게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비가 오면 다시 또 뿌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료, 농약 이런 쪽이 장마철 수혜자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 제가 오늘 노렸던 종목은 뭐였냐면 형상강이 범람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형상강이 범람했다, 제방뚝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무너져갖고 이제 물이 확 넘어와서 화개장터 완전히 물바다가 됐는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강뚝이 무너져서 범람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건설회사가 가장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복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를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찾아봤던 게 일단 동양 파일이 있었어요. 동양 파일은 뭐 하는 회사냐면 콘크리트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 빌딩 같은 거 큰 거 지을 때 바닥에 지반이 약하면 이게 빌딩이 기울게 되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된 기단한 이런 파일 긴 거를 땅속에다 막 박습니다. 박아갖고 솔직히 이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라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제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콘크리트 파일을 땅속에 박아갖고 기초를 바닥을 다진 다음에 거기다가 집을 짓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 방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 파일 같은 걸 박았어 여기다가 이제 그 물이 못 나가도록 뚝을 다시 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동양 파일이 가장 강하게 먼저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가장 좋게 봤던 건 뭐냐면 이화공영입니다. 이화공영은 원래 저희 세트로 움직입니다. 이화공영 하면 특수건설 이렇게 이건 왜 그렇게 되냐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 대선 시절에 이명박 관련주의 가장 대장이 이화공영하고 특수건설입니다. 이게 4대강 사업 뭐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마 이게 그 강에 이렇게 땅 같은 거 파내고 뭐 이렇게 보공사하고 막 이런 거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대장이었었어요. 이화공영을 한번 볼까요? 이화공영 월봉으로 보면 되겠죠. 자, 25,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그 대선 테마로 해서 대장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25,500원까지 이건 그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명박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1,000원짜리 종목이 25,000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1,000원짜리도 아니었어요. 이 밑에는 보시면 한 400원, 500원 하던 종목이고 여기서 한 900원대 행보하다가 여기서 테마 걸려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럼 특수건설도 한번 볼까요? 거의 같은 시점에 올라갔죠. 얘는 그 오름폭은 좀 작습니다. 원래 근본이 한 2,700원, 한 3,000원 하던 거기 때문에 3,000원 하다가 4만원 갔죠. 근데 이화공영은 이화공영은 1,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4대강 공사할 때 그 가장 대장으로 인식되는 종목이 이화공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화공영을 노렸어요. 아침부터.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있는데요. 이 동아지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거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할 때 했었는데 코리아 SE하고 특수건설, 동아지질, 이화공영, 우원개발 이 부분이 전번에 테마로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게 이게 해저도 지하도로 건설인가 뭐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걸 누가 공략을 했는데 그래서 그 지하에 터널을 뚫고 이 도로를 건설하는 이런 부분들에 특화된 회사 했을 때 그때 특수건설하고 이 종목들이 움직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건설하고 동아지질 이 종목이 괜찮다고 봤었어요. 그 동아지질 이렇게 올라갔었고 특수건설 대장격으로 움직였죠. 이화공영도 특수건설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갑니다. 오히려 더 강한 느낌을 주죠.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그 개인적으로 동양 파일 그 공사하려면 그 파일을 박아야 되니까요. 동양 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화공영하고 동아지질 특수건설은 왜 약간 뒤로 뺐냐면 얘는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조금 아래쪽에 있는 종목이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화공영하고 동아지질 두 종목을 이제 노렸습니다. 근데 동양파일은 보시면 한 20 몇 프로 떠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 밀어넣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눌려서 음봉으로 끝나버렸고요. 그 다음 이화공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 섬진강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최소한 그 섬진강에는 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 보를 공사하든지 4대강 할 때 섬진강은 빠졌는가요? 어쨌든 간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뚝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할 겁니다. 무너진 그 제방을 다시 쌓고 보를 건설하고 해서 홍수가 안 나도록 이 비가 이렇게 온다고 해서 홍수 나버리면 다음에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천을 다 파내가지고 다시 공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이 낙동강 공사할 때 제가 그 고향 갈 때 부산에서 대구 쪽으로 올라갈 때 보면 이제 그 낙동강에 그 이 장비들 이런 거 해갖고 막 그 흙을 파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작업들을 많이 하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똥만 샀는 게 아니고 강바닥을 파내고 거기다가 그 볼을 설치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될 겁니다. 물살이 좀 심한 곳 이런 곳은 흙이 쌓이지 않도록 그 바닥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적어도 섬진강에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화공령이 가장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매매한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요거부터 먼저 했습니다. 알스포트 일단 저 매수를 먼저 했습니다. 알스포트 9,880원에 매수했는데요. 요거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할게요. 그 이화공령이 뒤에 하이라이트니까. 그 알스포트는 원격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이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온 그날 밀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밀어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뒤로 밀어버리니까 이거 실적이 아닌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뒤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분봉을 한번 보시면 30분봉 한번 볼까요? 자, 실적 좋게 나온 날 밀렸고 그 다음에 또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또 밀려버렸거든요. 밀려버리니까 오늘은 이거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이 알스포트 이게 실적이 이 정도 실적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반영됐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 다 던졌을 겁니다. 그래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밀린다면 그 알스포트가 밀린다면 대충 한 요 정도 선에서 오지 않을까. 그래서 9,980원 9,960원 요 정도에다 선을 하나 딱 꺼놓고 여기 오면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이왕 잡는 거 조금 더 사게 잡아보자, 안 잡히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문을 조금 더 낮게 잡았습니다. 9,880원에 잡았습니다. 그죠? 9,880원이니까 여기서 잡았습니다. 요 자리에서. 그래서 요렇게 잡은 이유는 만원 밑에 있을 때 잡아놓으면 이게 만원 위로 올라가면 그 10원씩 올라가다가 만원 위로 가면 5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알스포트가 일본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는 죽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페타컴플리 기정사실이죠. 재료 노출로 인해서 손절하는 사람들 물량으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물을 다 받아 먹고 나면 다시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돌려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잡았고, 이건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지금 계속 저렇게 유지되고 있다면 가지고 있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의 확진자가 확 줄어가지고 뭐 코로나가 진정된다 그때는 이제 팔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본의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면 원격 관련해서 일본의 그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지수가 빠진다면,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으로 세계 증시가 하락을 한다면 대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원격 관련한 이런 종목들. 그래서 9,880원에 실제로는 제가 줄 꺼놓은 거는 9,960원에 꺼놨습니다. 여기서 잡으려고 했는데 아침에 조금 더 한번 사게 주문 넣어보자.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뭐 다음에 그 내일 잡고 이런 마음으로 9,880원 여기 딱 넣어놨는데 요 자리에서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스포트 100만치만큼을 잡아서 지금 8,000원의 수익이고요. 그 다음 한국화장품 제조는 그 금요일로 못 팔았습니다. 시간에서 하락해버리는 바람에 하락하고 있는데 손해보고 팔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제가 이 차 한 부를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얘가 다 같은 이제 화장품이니까요. 그리고 이 차 한 불은 여기서부터 지금 많이 올라왔는 상황이고, 한국화장품 제조는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아직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쯤 슈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원래는 이 차 한 불하고 한국화장품 제조를 다 팔려고 매도 주문 넣었는데 이 차 한 불만 팔리고 얘가 안 팔려가지고 안 팔린 기념으로 그냥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익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이화공령인데요. 이화공령을 제일 먼저 4,965원에 오래돼갖고 저도 기억을 들었는데요. 자, 이건 공식이죠. 거의
호재성 뉴스로 갭이 뜨면 세력은 일단 누르고 봅니다. 눌러서 손절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뉴스가 그 홍수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섬진강 범람하고 막 이런 거는 주말 동안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요일 날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갔고 지금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갭으로 뜨면 여기서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누르면서 손절시키고 올리겠다 생각하고 내려올 때 어디서 잡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제가 잡은 것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볼까요? 4,965원 4,965원 여기 부분에서 1차적으로 1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려왔다가 여기서 올라갈까 싶어서 잡았는데 다시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4,915원에 여기쯤에서 이제 그 지지선이니까 다시 또 100만원을 추가했는데 못 올라가고 그 또 밀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4,815원 4,815원이니까 여기 지금 제가 줄 꺼놓은 자리 여기 약간 줄이 약간 위에네요. 4,815원 여기에서 100만원치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100만원 지금 보시면 제가 사는 부분이 대체로 한 번씩 멈추는 자리죠. 그러니까 내려와 갖고 여기서 멈춘 자리가 어느 정도 그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만원치 잡았고 다음 밀리니까 여기서 또 100만원 잡고 그 다음 여기 밀렸을 때는 이 밑으로는 안 갈 것이다 생각하고 100만원 더 잡았습니다. 근데 300만원 잡았는데 이게 그 한참 지나고 나서 갑자기 확 땡겨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기에 이 세력들이 물량이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누르면서 틀고 이 정도 가면 이제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는가 보다 싶어 손절을 다 하죠. 그래서 손절 다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땡겨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장막판에 아주 강하게 땡겨 올렸습니다. 시간 외에도 지금 강해 보이는데요. 단일가 거래 한번 볼까요? 지금 아직까지 4시 5분이니까 10분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의 단일가에도 강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강한가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제가 그 봤던 뉴스 중에 지금 지나가 버려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여부 분석할 기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4대강 보가 말이 많았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건설했는데 지금 그 진보 쪽 사람들은 쓸데없이 보를 건설했다고 비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를 다 부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물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는 거에 대해서 그 지금 현재 정권 쪽에 계시는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보를 건설한 것을 비난할 때 강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된다. 그걸 인위적으로 길을 만들어 갖고 보를 설치하는 것은 뭐 물길을 거스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 경험상으로 몇 해 전인가 가뭄이 아주 심했을 때 물이 없어서 난리쳤을 때 보에 갇혀 있는 그 물이 뭐 녹조로 이렇게 뭐 파랗든 어쨌든 간에 그 보에 있는 그 물을 퍼다가 가뭄을 어느 정도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농사 지어봐가 알지만 그 가뭄이 심할 때는 그 지저분하고 깨끗하고 구분 없습니다. 그 녹조가 있든 없든 간에 물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물을 퍼가지고 가뭄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뭄을 어느 정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요번에 비가 그 전라도 쪽에도 많이 왔지만 경상도 쪽에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부산에도 비가 많이 오고 전국적으로 많이 왔죠. 많이 왔는데 낙동강 범람했다 뭐 이런 쪽에 강이 범람한 뉴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보가 설치됨으로 해서 강이 정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물길이 잘 돼 있어서 물이 싹 잘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홍수가 좀 해결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여부를 분석할 기회다. 그러니까 홍수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보자 이런 의미로 그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왜 중요하냐고 보면 만약에 그렇다면 4대강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강이 몇 개 더 있죠. 형산강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강에도 마찬가지 보를 설치하고 다시 홍수 나면 이런 지금처럼 이런 그
폭우가 쏟아지는 게 없으라는 법이 없죠. 아직까지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이런 비가 왔을 때 형산강에 제방이 터져가지고 그 무슨 말이죠? 화개장터가 물바다가 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보를 설치하든 뭘 하든 간에 다시는 이런 홍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공사를 누가 하느냐 했을 때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화공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그런 연유로 그냥 다 가지고 가려다가 300만원치를 그냥 가져가는 거는 또 조금 불안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승부를 걸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또 제 기준에 종목당 100만원에 추가로 한 100만원 해서 한 종목 200만원을 기준에 해놨는데 300만원을 오버했다가 이게 또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100만원치는 챙기자 해서 여기서 잡았던 평균 단가가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서 잡았던 부분을 여기서 마지막 종가에 5,140원에 100만원치만큼을 이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이화공영은 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수익률이 지금 한 5% 정도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에서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 같죠? 이렇게 되면 왠지 팔고 싶어지는데요. 상당히 높은데요, 이거. 종가에 안 팔고 시간에 팔 걸 그랬나요? 지금 10초 남았는데 험해수인가요? 아니죠. 지금 상당히 안 빼는데요. 상한가 들어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이거 반을 팔아야 되나요? 10%면 10만원이죠. 잠시 멈춰놓고 상한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팔고 왔습니다. 5,620원에 9.34%니까 이거 아까 종가에 안 팔고 지금 팔았으면 10만원 더 벌었을 건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사람 욕심이 끝이 없죠. 이 상한가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거 강합니다. 많이 아마 이야기 나온 게 이제 뉴스를 다들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인지했는데 좀 뒤늦게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더라도 내일 상한가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여기서 붕 뜰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지금 현재 처한 위치가 한 푼 한 푼을 착실하게 모아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5,620원에 이 정도면 뭐 거의 상한가만큼 먹었다고 볼 수 있죠. 93,400원을 먹었기 때문에 절반을 다시 100만원치를 더 팔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치만 남기고 팔았습니다. 종가에 안 팔고 지금 팔았으면 10만원을 더 벌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너무 갑자기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특수건설도 봐야 됩니다.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얘도 지금 상한가 가려고 그러고 있고요. 동아지질 얘는 반응이 없네요. 동아지질은 제가 봤을 때 동아지질도 만만치 않은데 이 분위기상 사람들이 4대강 이야기를 하니까 이화공영 특수건설 여기에다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개인적으로 저는 동아지질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보시면 수중공사, 상하수도, 설비공사, 토공사, 미장, 방수, 어쩌고저쩌고, 철근 콘크리트, 집안 터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회사가 규모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유동 물량도 600만 주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채 거의 없고, 건설회사 중에 이렇게 부채 없이 탄탄한 회사 드물죠. 실적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잠깐 멈추고 제가 주문을 넣어놓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거 100만원치만큼만 현재 주문해놓고 다시 계속 이어서 할게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아지지를 17,600원에 100만원치만큼만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요 동아지질 주문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얘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건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싼 걸 잘 안 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수중공사 이런 공사 쪽에는 가장 특화된 회사가 아닌가 싶고,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많이 먹을 욕심보다는 확실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으로 보고 17,600원에 주문 넣어놨는데, 아마 사람들이 눈치채면 얘를 또 매수가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 버릴 것 같은 불안감도 있는데, 안 잡히면 말고입니다. 굳이 꼭 제가 잡아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운 좋게 오늘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이화공영 한 종목만 노렸습니다. 저희 매매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매매가 조금 제가 달라졌다는 거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에는 올라가는 쪽으로 막 따라가고 이랬는데, 경농 같은 경우도 제가 잘 잡았다가 금요일날 다 정리해버렸어요. 이거 그냥 남겨놨더라면 경농 조업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놓쳐버린 건 어쩔 수 없죠.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근데 다시 잡지 않은 이유는, 비 오고 나서 농약 뿌리는 거는 원래 항상 해오던 일들이고, 그런 연율에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얼만큼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남북 경협주들이 힘이 좀 약하니까 북한 지원 이렇게 하면 또 올라가겠지만 경협주들이 밀리니까, 그래서 따라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뉴스에 계속 섬진강 제방 무너져 가지고 홍수난 부분들이 도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그냥 아침부터 계속 이화공영만 노리고 있었고요.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종가에 매도를 한 게 좀 더 있다가 시간에서 매도했더라면 10%를 더 먹을 수 있었는데, 한 아쉬움은 남지만 제 투자 규칙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맞았다고 봅니다. 좀 덜 벌더라도. 그래서 어쨌거나 운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잔고가 961만원이고요. 한번 해볼까요? 오늘 플러스 26만원입니다. 8월달에 지금 100만원 정도 벌었는데요. 한 달 목표를 제가 200만원 정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달에 그렇게 잘 됐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5월달에 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이렇게 했었어요. 해가지고 그냥 큰 욕심 없이 한 종목에 100만원, 그때 투자 원칙에 그렇게 적어 놨었습니다. 제가 5월달에 종목당 100만원 플러스 추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었는데, 수익이 생기고 나서 여기서 리듬이 깨졌어요. 몰빵 이렇게 해가지고 미수 몰빵으로 때리고 막 해가지고 6월달에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200만원대 손실 나고, 7월달에 후반에 조금 안정을 찾긴 했지만 초반에 이 6월달에 하락 부분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복구시키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7월 말경부터 제가 포커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매매하면서 노트에다가 다 기록을 합니다. 오늘도 이화공영 얼마에 208주 다 적어놨습니다. 노트에. 그래서 5월달에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났을까 싶어서, 그때 되게 슬럼프일 때 7월 말 후반에 5월달에 적어놓은 걸 쭉 넘겨봤는데요. 이 종목의 매수 단가 곱하기 수량, 이걸 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전부 100만원씩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다. 종목당 100만원씩 매수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 수익이 나왔는데 몰빵했을 때 손실이 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5월달에 했는 이게 정답이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8월달에 제가 매매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를 거의 100만원씩 합니다. 알스포트 100만원 매수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한국화장품 제조 100만원, 그 다음 이화공영 100만원 해서 300만원인데 끝날 때 100만원 줄여서 200만원 만들었다가 이것도 급등하니까 일단 절반은 챙기자 해가지고 이익 실현해서 100만원 줄이고, 그러니까 종목에 100만원만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나온다, 이런 얘기죠. 한 종목에 100만원만 매매했는데 하루에 수익이 26만원이나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위험도를 최소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 저쪽 헤매면서 여러 종목 할 거 없이 그냥 아침에 딱 알스포트 하나 매매해놓고, 그 다음 이화공영 300만치 매수해놓고, 그 다음 하루 종일 포커 치면서 흐름만 계속 봤습니다. 포커 치는 게 꼭 치는 이유가, 보시면 분봉 보시면
자,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매수했는데 이거 계속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확 팔아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하게 이 지지선만 안 깨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놔놓고 그냥 포크 치면서 누워서 좀 자다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2, 3일 정도를 보고 매매하는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운이 좋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요. 잔고가 961만원입니다. 1000만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인출을 해서 돈을 빼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61만원 요것도 기록해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큰 성과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저는 느끼기에 그 매매 방식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지고 안정을 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종목이 좋습니다, 이거 사십시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화공영을 매매하는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괜찮겠구나 라고 응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각자가 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매수할 때 이런 관점으로 응용해서 제 댓글에 어떤 분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재님 투자하는 방식에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을 합쳐서 했더니만 꾸준한 수익이 나오고 있더라. 이런 댓글 보면 정말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은 올리지 못하더라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수익 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오늘 매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